자, 여러분, 아트박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아마, 학창시절에 친구들이랑 들렀던 그런 문구점? 그런 추억이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요, 바로 그 아트박스가 지금 모두가 온라인 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완전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오늘 그 놀라운 반전의 비밀 제가 제대로 한번 파헤쳐드릴게요. 이 숫자 좀 보세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성장세입니다. 아트박스가 작년에 올린 매출이 무려 2,479억 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불과 2년 전인 2022년이랑 비교하면 30% 이상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당연히 아트박스가 생긴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이고요. 성장이 매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장 수도 진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올해만 해도 벌써 23개 매장이 새로 문을 열었대요. 이게 계산해보면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 새로운 아트박스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들 오프라인 매장 줄이는 이 시국에 정말 보기 드문 엄청난 확장세라고 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이제 아트박스는 그냥 물건 파는 곳이 아니게 됐어요. 외국인 관광객들한테는 한국 오면 꼭 들러야 하는 필수 코스가 됐고요. 또 Z세대들한테는 약속 시간 전에 잠깐 시간 때우러 가는, 참새 방앗간 같은 곳이 된 거죠. 말 그대로 쇼핑을 넘어서 새로운 문화를 즐기는 공간으로 완전히 진화한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아트박스가 이렇게 잘 나가는 동안 한때 막강한 라이벌이었던 다른 문구 브랜드들은 계속해서 고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계 전체가 다 힘든데 유독 아트박스만 혼자서 이렇게 쑥쑥 성장하고 있다는 거. 이거 진짜 역설적인 상황 아닌가요? 도대체 비결이 뭘까요?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궁금증이죠. 아트박스는 대체 어떻게 이 힘든 시장 상황을 뚫고 이렇게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아트박스 역사의 흐름을 바꾼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성공은요, 사실 엄청난 위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2020년 이전의 아트박스를 한번 볼게요. 그때 아트박스는요, 전체 상품의 70% 이상을 직접 기획해서 만드는 우리가 흔히 PB 상품이라고 부르는 것에 완전히 집중하던 회사였습니다. 우리만의 독창적인 디자인, 우리만의 퀄리티, 이게 바로 아트박스가 내세우던 핵심 경쟁력이었죠. 그런데 2020년,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터지죠.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생산 공장도 멈추고 수출입 길도 막히면서 그렇게 자랑하던 자체 PB 상품들을 아예 만들 수도 가져올 수도 없게 된 거예요. 매대는 텅텅 비어가고 회사는 그야말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PB 전략의 장단점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직접 만드니까 당연히 마진은 많이 남고 수익성은 좋죠. 하지만 기획부터 출시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유행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겁니다. 평소에는 잘 안 보였던 이 약점이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그대로 수면 위로 드러나 버린 거죠. 결국 아트박스는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텅 비어버린 매대를 어떻게든 채워야 하니까 다른 회사의 인기 제품들, 그러니까 외부 IP 상품들을 막 들여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정말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렸던 결정이 아트박스를 구원하는 필승 공식이 될 줄은요.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아트박스 매대가 아이돌 앨범부터 시작해서 애니메이션 굿즈, SNS에서 난리난 간식들까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품들로 채워지기 시작한 거죠. 이건 그냥 문구점이 아니라 Z세대의 최신 유행을 몽땅 모아놓은 거대한 편집숍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 과정이 바로 아트박스의 새로운 성공 공식이 된 겁니다. 외부 상품은 기획하고 개발할 시간이 필요 없으니까 유행이다 싶으면 바로바로 가져다 놓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기존 PB 전략의 가장 큰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해 준 셈이에요. 유행에 그 누구보다 민감한 Z세대들이 이걸 놓칠 리가 없었겠죠? 당연히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트박스는 우리는 뭘 파는 가게입니다 라고 딱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손님들이 직접 매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예상치 못한 물건을 발견하는 재미를 느낀다는 거죠. 바로 이 보물찾기 같은 경험, 이게 바로 사람들이 아트박스를 자꾸 다시 찾게 만든 핵심 매력이 된 겁니다. 여기서 아트박스가 대단한 게 이 우연히 찾아온 성공에 그냥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아주 치밀하고 장기적인 사업 전략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켰죠. 이제 아트박스의 목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건을 얼마나 많이 파느냐가 아니라 손님들이 우리 매장에서 얼마나 즐겁게 그리고 얼마나 오래 머무르게 할 것인가, 바로 이게 새로운 핵심 전략이 됐고요. 모든 것이 이 목표에 맞춰서 다시 짜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트박스를 보면 예전처럼 작은 매장보다는 대형 쇼핑몰에 아주 넓게 자리를 잡고 체험 공간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어요. 그냥 물건만 쭉 진열해 놓는 게 아니라 시즌마다 예쁜 테마로 포토존을 꾸며놓고 인기 캐릭터랑 콜라보해서 팝업 스토어도 열고 구경하고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놀이 공간으로 매장을 바꾸고 있는 거죠. 물론 이걸 통해서 다시 인기를 얻게 된 자체 캐릭터 사업도 더 강화하면서 외부 IP와 자체 IP의 시너지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런 성공 모델은 이제 한국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현재 아트박스는 미국, 일본, 캐나다를 포함해서 전 세계 16개 나라에 진출해 있다고 해요. 그만큼 영향력이 넓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보물을 발견하는 재미라는 경험은 국경을 넘어서도 통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결국 아트박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걸 넘어서 손님에게 특별한 시간과 잊지 못할 경험을 파는 것. 이것이야말로 온라인 시대에 오프라인 매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